오늘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5시에 트럼프가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4월 2일을 규정하면서 각국에 대한 자신의 관세 폭탄을 어떻게 던질 것인가 발표한다 했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트럼프 입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결국 이제 트럼프가 한국은 25%라고 때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지금 코스피가 내려가고 있고 코스닥도 내려가고 있고 정치가 분위기가 좋지 않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 이까지 왔는데, 이제 한국이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았던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통상보복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은 이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부분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트럼프와 맞서기보다는 통상 협상을 통해서 조절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이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하면서 각국에 관세 폭탄을 던진 것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의 가트 체제, 그 후에 우루과이 라운드 체제에 이어서 만들어진 WTO, 그리고 WTO 이후 각국 간의 FTA,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서 무관세로 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무너지고 이런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들은 WTO, FTA 체제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세계가 서로 간에 무제한의 그야말로 세금 없는 무역을 통해서 각자가 이득을 본다라는 사회가 끝이 나고 폐쇄무역, 폐쇄 경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제를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지만은 사실은 자유무역의 종말의 날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는 거예요. 그간의 전 세계가 80년 동안, 2차 대전 이후 80년 동안, 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으니까 딱 80년이죠. 해온 자유무역 체제가 끝이 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WTO를 실패한 체제라고 못을 박았는데, 공정한 경쟁, 차별 없는 자유무역이라고 한 것이 미국에 얼마나 손해를 줬느냐.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모른다. 그러면서 미국이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일방적인 보호무역이 자유무역을 대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매우 독특하게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관세를 정하는 게 아니라 관세를 때린 다음에 이제 각국별로 협상을 하면서 각국에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고 관세를 조금 내려주고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자유무역으로 이까지 경제가 성장한 나라에서 자유무역이 미국의 중심이 되어서 이걸 없앤다면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25%의 관세를 얻어맞게 될 때 당장 대미 무역이 한 13%쯤 줄어들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워낙 미국 수출도가 높아서 캐나다나 유럽처럼 동시에 보복 관세를 때려서 우리도 미국 물품의 25%를 때리겠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이게 끝이 아니라 추가 보복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이 해방의 날 때린 관세 폭탄은 자유무역 체제의 종말이다라고 봐야 되고, WTO를 미국이 탈퇴할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국제법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관세 폭탄을 해결하는 것도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관세 폭탄을 가지고 진짜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미국이 지금 세수가 없어요. 빚이 37억 달러에 육박해가고, 국채 빚이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이자를 지급하는 데도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자국에는 지금 감세 정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적자가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관세에서 연간 6천억 달러, 10년간 6조 달러의 새로운 세수를 받아내고, 그것이 미국인들이 그만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미국의 부담을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다 떠넘겨서 분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지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트럼프에게 중요한 숫자는 오로지 세 가지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3%, 유럽은 5%, 중국은 10%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매우 불공정하다. 그래서 트럼프는 각국의 관세율을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가게 되면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성공한 걸로 비춰질 거다. 세 번째는 트럼프가 미국의 가장 위협적인 것은 지정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다른 전 세계를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의 선택의 중심을 미국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다. 네 번째는 달러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리니까 달러 약세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미국의 제조 부활 그리고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탈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저런다는. 자, 오늘 환율도 이제 1470원대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약달러로 가고 있어도 의도적으로 지금 한국의 환율이 올라가지 내려오지는 않아요. 자, 미국이 예상대로 한국의 25%를 때렸어요. 근데 한국과 미국의 FTA에 따라서 평균 관세율이 제로인데 50%라고 측정을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25%를 때렸는데 쌀이나 자동차 문제가 주로 거론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농산물에 있어서 한국에 들어오는 미국의 소나 쌀 이런 부분에서 비관세 장벽이 높아서 사실상으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한국의 관세율이 높다. 그런데 한국의 25%는 경쟁국인 대만보다는 낮지만은 일본이나 EU보다는 관세율이 훨씬 높은 상태죠. 유럽연합이 20%, 일본이 24%, 한국은 25%, 중국은 34%.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5% 이상 얻어맞은 국가가 중국, 그리고 베트남, 딱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생산 기지지요. 그 다음에 인도, 그리고 태국, 스위스, 인도네시아, 그리고 캄보디아, 남아공, 방글라데시, 그리고 스리랑카입니다. 이런 나라의 특징을 보면요. 거기에 공장이 가가지고 헐값으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주로 그런 나라들이죠. 미국은 이 캐나다하고 멕시코, 미국과 국경을 아래위로 접하고 있는 두 나라에 대해서는 마약 이민 문제를 가지고 25%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데 별도의 상호관세 추가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에 합의가 된 부분은 제로 관세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25%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주로 멕시코에 전자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가 있는데 이렇게 멕시코에서 생산한 상품을 지금 미국에 수출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좀 안전하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관세 폭탄을 맞은 나라들은 전부 트럼프와 곧 재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을 설득할 때 미국 측에 요구가 나오겠죠. 그래 좀 낮춰줄 거니까 너희는 우리한테 뭐 해줄래? 100% 요구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트럼프하고 맞서기보다는 이제 재협상 과정에서 주고받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런 관세 폭탄을 때리는 와중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43%까지 떨어졌어요. 미국인 절반들이 이 관세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 관세를 가지고 싸우는 과정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끌어야 된다. 미국 내부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 25%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폭탄 관세를 때리니까 전 세계 정시가 기절 초풍을 하는 결과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8번째의 나라고 작년에 역대 미국 수출 수입이 최대였던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유독 한국에 꽂혀가지고 우방국들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에서 더 많이 착취하고 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차 81%가 한국에서 생산된 거다. 한국 사람 미국 차는 안 산다 이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미국 쌀의 경우에 한국이 물량에 따라 적게는 50, 많게는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반도체, 바이오, 기술 규제 등에 대해서 말할 거라고 봤는데 언급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한국의 자동차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자, 트럼프가 이런 거를 발표하는 날, 이 미국의 자동차 노조 관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트럼프 초청을 받고 발표를 지켜보고 있어서 트럼프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요, 작년에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에 이어 8위 무역 흑자 상위국이에요. 760조의 흑자를 기록했어요. 자, 한국이 비관세 장벽이 결코 다른 나라보다 높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 산업 전체, 주로 이제 한국에 대기업화되어 있는데 이 산업 전체에 새로운 세팅이 필요하다. 대기업들이 국내에서는 노조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미국으로서 이제 산업 기지를 이전하게 된다면 국내의 제조업 역량에 그만큼 구멍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내는요,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한국의 이 산업 생태계에서 대기업이 미국으로 다가게 되고 한국에서 쓸 차도 미국에서 생산해서 한국으로 들고 온다면 한국은 산업 공동화가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장 전 세계 시장의 반응은 최악의 상황이 왔다.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고 한국도 이 와중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의 지금 경제 부채에서 수도 없이 미국 측에 트럼프 주장대로 미국에서 비관세 장벽을 쌓아서 떼돈을 벌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는데도 미국은 한국의 채국에 대한 관세가 미국의 4배 수준으로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비관세 장벽이 핵심이다. 그래서 미국의 농산물이 아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 같은 그런 축산물이 아예 한국에 들어가서 제대로 팔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미국보다 관세가 13% 높다. 이렇게 미국이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정부의 이야기는 지금 한미 FTA가 2007년에 협정을 맺은 뒤부터 대부분의 미국 공산품은 다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0.79 수준이라. 그래서 한국이 WTO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WTO 가입국끼리는 채국 대우라고 해서 13.4%의 관세를 하는데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어서 사실은 WTO보다 FTA가 우선해요. 우선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13.4의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국의 장관들이 미국에 가서 수차례 설명해도 모른 척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어제도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미국의 제조업도 파괴하고 방위산업 기반도 파괴하고 일자리도 파괴하고 미국 임금을 낮게 만들고 그래서 수조 달러 상당의 자산이 외국으로 흘러간다고 하면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에서 요약하자면 현재 미국의 이 트럼프 시스템이 설득해서 될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깡패처럼 때려버리고 자, 안 들으면 말든가.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다루는 문제를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를 겁줘가지고요. 러시아하고는 뒷거래 해놓고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후퇴하도록 만들고 위성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미국이 무기를 안 주겠다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기세를 꺾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달라는 거 다 내놔. 그리고 내가 정한 대로 푸틴에 유리하게 협상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미국 내부의 트럼프의 상황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한국이 굉장한 위기예요. 근데 여기서요, 미국하고 서둘러 협상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렵더라도요, 좀 버텨야 돼요. 버티면서 트럼프 힘이 미국 내에서 머지않은 시기에 매우 약화될 거다. 지금도요, 취임하고 2달 반 지났는데 힘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완전히 힘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협상에 나서야 된다. 지금 손실이 생기면 감수하고요, 버텨야 된다. 그것이 핵심입니다.